안녕하세요. 메멘토 소울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상속자로 지정했습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잔잔한 음악과 함께 힐링을 즐기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집에 사시는 분들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웃집 할머니와 인사 한번 나누면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인생을 바꿔놓는 선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프롤로그 변호사의 전화.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정우라고 합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상속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상속?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에 돌아가신 분 없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401호에 사셨던 최영자 할머니 아시죠? 401호. 제 집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강민호 씨를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그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4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제 옆집 401호에는 최영자 할머니가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복도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구나. 어디서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 멀리서 왔네. 혼자 사니? 네, 혼자 살아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옆집 문 두드려. 밥이라도 먹고 가. 그때는 그저 이웃 어르신의 덕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셨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현관문을 열렸는데 옆집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 이제 들어오니? 밥은 먹었어? 아, 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 봐. 들어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제 손목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셨어요. 할머니 집은 깨끗했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할머니는 라면을 끓이셨습니다. 계란 넣을까? 네. 감사합니다.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부산에 계신 엄마가 끓여주시던 라면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라면 그릇을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와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는 제 문을 두드리셨어요. 민호야, 나 반찬 좀 해놨는데 가져가. 할머니, 제가 돈 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어. 혼자 먹기 많아서 그래. 김치, 나물, 조림. 할머니가 주시는 반찬으로 저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신음소리. 저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그냥 가. 아니에요. 문 안 열어주시면 119 부를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야 돼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파킨슨병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네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부터 아셨어요? 1년쯤 됐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말해? 자식들? 자식분들 안 계세요? 있지.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애들도 바쁘잖아. 연락하면 돈만 보내. 얼굴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할머니 집에 들러 약 드셨는지 확인했어요. 퇴근 후에는 장을 봐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병원에 갔고 공원 산책도 같이 했어요. 민호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할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였어요. 할머니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할머니는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민호야, 너 여자친구 없니? 없어요. 왜? 잘생겼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 젊을 때 놀아야지. 할머니는요?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 그때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 혼자 키웠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외로워지더라. 애들도 바쁘고 나도 늙고. 할머니, 그런데 내가 왔잖아. 옆집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행복해. 정말로. 3개월쯤 지났을 때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왔어요. 저는 그날 마침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머, 상철이? 어쩐 일이야? 그냥 왔지. 못 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아, 옆집에 사는 민호. 엄마 좀 도와주는 애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지만 그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인데? 사적인 얘기니까 그 사람 좀 나가라고 해.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갈게요. 그래, 민호야,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미쳤어? 이 집 팔고 요양원 가야지.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계속 쓰러지면서? 민호가 도와줘. 그 옆집에? 엄마, 정신 차려. 그 애가 뭔데 엄마를 돌봐줘?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아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할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웃음네. 당신 우리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상철아, 무슨 소리야? 민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는 몰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들은 저를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할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제 문을 두드리셨어요. 민호야, 자니? 할머니?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상철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서. 요양원이요? 집을 팔아야 한대. 그래야 요양원 비용 나온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한테 줄 게 있어.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 그리고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 너는 착한 애야. 진짜 착해. 할머니가 내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 달 후 건물 입구에 부고가 붙었습니다. 고인 최영자 2023년 월일 별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빈소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조문객이십니까? 할머니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살던, 그 대학생? 들었어요. 어머니 좀 도와줬다면서요. 네, 고마워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상속자로 지정했다고요? 네, 최영자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씨를 주요 상속자로 명시하셨어요. 무엇을 상속한다는 건가요? 401호 아파트 전체입니다. 네, 시세로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한테 자식들이 있는데, 물론 유류분은 자녀분들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된 상속자는 강민호 씨입니다. 왜 저한테?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는 분명 놀랐을 거야. 할머니가 미쳤나? 왜 저한테 집을? 그렇게 생각하겠지. 민호야, 할머니는 내가 준 것을 돌려주고 싶었어. 너는 나한테 집을 줬어. 아파트 401호 말고 진짜 집을 줬어. 외로운 할머니한테 가족이 되어줬잖아.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달려와 준 사람은 너였어. 할머니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도 너였어. 할머니가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준 사람도 너였어. 할머니한테 너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 미안해, 민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짐을 남긴 것 같아서. 자식들이 싫어할 거라는 것도 알아. 네가 힘들어질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도 할머니는 이 집이 내 것이 되길 바래. 너는 자격이 있어. 이 집의 주인이 될 자격. 부디 행복하렴. 그리고 가끔 할머니 생각해줘.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우리 민호. 최영자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예상대로 할머니의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엄마한테 뭐 한 거야? 할머니의 아들 상철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웃기지 마. 2억짜리 집을 받아놓고?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할머니가 그냥 당신이 꼬드긴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할머니의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셨다고요? 뭐? 할머니가 파킨슨병 하신 지 1년 됐는데 아셨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쓰러지셨는데 아셨어요? 그건 1년에 한 번도 안 오시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우셨어요. 정말 외로우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돈만 보내고 명절에만 얼굴 보여주고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도 바빴어.
일하느라 저도 바빴어요. 하지만 시간 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소중했으니까요. 저는 이 집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받고 싶어요.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고인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유언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재판은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법정 싸움이 되다니. 재판이 끝나고 저는 할머니의 자식들을 찾아갔습니다. 저 이 집 받지 않겠습니다. 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거실에 모셔주세요. 그리고 매년 할머니 기일에 성묘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왜 돌봐드리지 않으셨는지 반성하세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한테 하세요. 저는 집 열쇠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당신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기일날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도 와 있었어요. 민우 씨, 상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후회돼요. 진심으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사랑해줘서.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유산. 할머니가 제게 남긴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법,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할머니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옆집에도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퇴근길에 과일을 사서 할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과일 사왔어요. 오, 고맙네.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네, 그럴게요.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게 할머니가 진짜 바라셨던 거죠?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